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지원이랍니다. 뭐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포럼을 지원을 많이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가까이 밀양에 살다 보니까 마음은 오고 싶은데 또 제가 또 모시는 상황이 그러니까 미안한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오늘이 이번 학기 첫 강의라고 한다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신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계신다니까 좀 편하게 하겠는데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는 큰 은인들입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분들 덕택에 제가 일이 된 겁니다. 이분 덕택에 보험사라는 사찰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지원해 주신 글 한 장, 자료 하나가 우리 보험사를 알게 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절이라서, 불교라서, 그리고 제가 성녀라서 그런 어떤 불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의 본래의 고향인 2000년 수로왕 당시의 그런 모습, 이건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도명 큰 스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가야불교 빗장을 일다는 책이 인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질 겁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요, 아, 내가 김해의 사람이구나, 내가 인제대학에서 오늘 이런 강의 포럼을 참석했다는 그게 얼마나 자부스러운가를 알게 될 겁니다. 즉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아가 보이시죠? 이 기아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기아의 뒷면에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 이거는 부원사라는 가락 3대 사찰 중에 하나인 부왕, 모왕, 장입니다. 2000년 전에 수로왕이 어머니 절, 아버지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있는데 그 아버지 절이 부왕입니다. 부왕에서 출토된 토기 기와장입니다. 이 기와장이 제가 처음으로 가야의 불교를 알게 된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앞 한자 보시면요, 저게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구나. 미안해. 내가 실수하는 거죠. 이 커스도 되니까. 네. 지금 이제 포인트한 부분 있죠. 요 글자를 저는 왕으로 봤습니다. 왕. 왕으로 보니까 마풍왕이라고 왕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 기아의 주인은 시작은 어떤 왕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저희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왕이 아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기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연구가 시작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는 가락국 3대 사찰에 관한 연구로서 3대 사찰 아까 말씀드렸죠? 부왕, 모왕, 장. 그렇지만 이 3대 사찰 말고 또 다른 3대 사찰도 있습니다. 즉 흥국사, 진국사라는 부분에 신국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 사찰과 비교하는데 저는 이 부왕을 중심으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야불교의 3대 사찰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부왕 중에서 부왕의 이름은 여러분 지금 현재 처음에는 부왕이 부암사로 되었다가 은의 은자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부은사로 됩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부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절입니다. 아기 부자. 아버지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부원사에 대한 사료 및 유물 연구를 하고 또 부왕, 부원사에 나오는 전성된 설학, 이런 부분, 민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3단계를 안태에 있는 부원사의 전경입니다. 이 부원사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광경은 1960년 이후에 새로 조성된 정각들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수로왕 당시의 정각은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큰 정각에 여기에 9개의 큰 주춧돌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요 정각 밑에는
옛날 흐왕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용의 성물이 있었다는 사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있는데 1996년에 큰 스님 오셔가지고 중창불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런 모양의 절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자꾸 너무 빨리 넘어갔다. 들었으면 미안합니다. 이거. 네. 아까는 위에서 봤다면은 지금 부원사에서 앉아서 보신다면은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저녁노을인데 지금 단풍이 은행나무 단풍이 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산이 봉우리 3개가 김해 있는 무척산, 그리고 이 봉우리가 자격산인데 그 너머 한림, 그럼 인제대는 요 정도 보이겠죠. 인제대가 보이고 있고 낙동강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정 한가운데는 어딘가 하니까 지리산 천왕봉을 보시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가운데가 지리산 천왕봉을 보고 있고, 지리산 천왕봉을 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지구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쭉 계속 고 스트레이트 하면은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라코찰은 인도를 보고 있다는 거, 여기에 있는 부칙산에 있는 모남도 인도를 보고 있다는 거, 인도를 바라보고 있는 본사에서 보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제 연구의 시초는요, 첫 번째가 오늘 계셨습니다. 도명스님. 도명스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가야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명스님은 제일 처음으로 이끌어진 저희 스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지도 편달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우신 분들은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정경도 그사님하고 김무락 원장님. 그분들이, 교수님 미안합니다. 안 밝히지만, 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부원사에서 가야불교를 연구한다는데, 야, 이것도 스님 필요할 겁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책을 복사해서 갖다 주셨고, 그분들이 모아놓은 자료를 갖다가 주신 분들입니다. 그 자료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분들을 충분히 박수 다 치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번째가요. 첫 번째 부분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69년 5월에 부원사에,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사찰입니다. 극락전에 여기에 피석을 하나 세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사진이 경남매일신문에서 이때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갖다가 우리 정용도 그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요, 그 당시에 지금 있는 비석이 여기에 서 있는 요 비석입니다. 요 비석의 제막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는데 그 당시의 정각은 이 극락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락전이 60년에 짓다 보니까 약 80년이 지나니까 안에는 대돌보가 내려앉고 석가래가 섰고 지붕에 깨져가지고 물이 써가지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걸렸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자료가 새로 보수한 겁니다. 얼마 들었냐? 3억 4천만 원 들어서 해줬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바로 이 신문 기사, 이 자료 하나입니다. 놀랬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됐다는 이야기가 다 이거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대한민국 법에 밭에는 정각을 지을 수 없답니다. 밭에는 이렇게 정각을 지을 수 없답니다. 이 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970년대 특별법이 돼가지고 70년 이전에는 가능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새로 정각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밭에는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1970년 이전에 이 정각이 있었다는 걸 보여달라. 그 증거를 가져오는데 제가 어떻게 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거사님이 보내준 이 신문기사 1969년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자, 이런 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요. 이 부분은 고병태 씨라는 돌아가신 분이 저희 보건사에 와서 주워가신 겁니다. 주워가신 건데 이 부분이 이분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얼마나 애중지했는지 집에다가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보여줬답니다. 보건사에서 나온 기와라서 보물급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보건사의 이 기와를 가져가면서 고마운 것이 아까 첫 번째 봤잖아요. 이 기와 사진을 한 장 주시고 간 겁니다. 사진.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걸 찾고자 노력한 겁니다. 노력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나? 김용원이라든가 이용환 두 분이 팔벗고 나셔가지고 찾았는데 저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미방께서 진수로 가셨는데 지금 김해 있는 모 집에 그분들 유품을 모아놓은 방이 있답니다. 그 방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바로 이 기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욕심에서 허락도 안 받고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흔히 이 뭡니까? 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봉황연호 막투망 시들의 부암사 종각 기하라는 그런 기사의 장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하를 돌려받은 것도 너무 큰 도움인데 실제로 이 기하는 막투망 시대의 기하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앞에 어떤 왕자는 절대 아니고 숫자였습니다. 품수라는 숫자였습니다. 편수, 숫자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못 알아가지고 왕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기하가 저희 본사에 오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 기하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을 때 막 그 신문 비슷한 데 내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아십니까? 이영식 교수라는 분이 1917년에 국회 강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본사 기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가니까요. 밑에 보면요. 누가 봐도 조선시대 안막새가 분명한 기와 사진을 내놓고 수로왕을 위해 거동왕이 세웠다는 능력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전형적인 사찰을 피하게 하는 그런 자료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영식 교수님, 그냥 교수님을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아까 받았던 사진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앞으로 실물이 구해지면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물이 저한테 오게 됐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 감사드릴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요. 제가 1917년에 이 보은사에 주지로 발령났습니다. 주지로 발령나면 저의 최고 책임자인데요. 한 번은 불교닷컴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보은사 간판을 보니까 2000년 카락 고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은사가 2000년 맞습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저는 초짜 주지라서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닌 걸 갖고 그걸 2000년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참 잘못된 일입니다. 참여할 일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정말 참 정직하시지. 제 말은 그대로 기사를 냈습니다. 보십시오. 밑에. 일부 선임 혹은 지방자치 단체 홍보 이슈 때문에 빚어진 것이 대신해서 참여한다고 했다. 이렇게 밝히시더라. 신문기사에. 지금 검색하시면 뭐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부원상의 2000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발로가 되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가 되는 부분이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좋았던 게요. 이 가운데 분 계실 겁니다. 김경수 전 국회의원인데요. 2017년에 서울에 갔을 때 서울의 대강당에서 우리 가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주기만큼 올라가서 이 단상의 프로화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김경수 국회의원이 제 명함을 받고 이 명함을 딱 받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장이 좋았던 절에서 오셨네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 난 그때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싶었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이분이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인사하는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한테 대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자랑하시던 부원함에서도 오셨네라고 단상에 축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때 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부원함 연구 대상이다. 이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원함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가야불교의 3대 사찰입니다. 여러분 3대 사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진국사, 흥국사, 신국사라는 지금 김해 쪽의 파다, 즉 용원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보배산, 명월산에 있는 3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명스님께서 팔로 뜨셔가지고 폐허지도 찾고 이래서 지금 도명스님의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또 3개 사찰은 부암, 모암, 잠이라고 낙동강변에 밀양과 김해의 경계인 삼단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3대 사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3대 사찰은 첫 번째 본다면은 이 신국, 흥국, 진국사는 김해 명월사 사적기라든가 신정, 동북, 미스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은 바닷가에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강에 있는 부암, 모암, 잠은 낙동강강에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대륙의 세력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3대 사찰 중에서 저는 밑에 부암, 모암, 잠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부암의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안테리에 있는데요. 이름을 부암, 부암사, 부원암, 부원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의 절입니다. 아버지의 절이고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우리가 화면을 봤지만은 상당히 명당 자리에 앉아 있고요. 거기서 부처님이 발굴됐는데 부처님이 조선시대 숙조 아미타불이 발견됐는데 그 부처님을 인해 가지고 2009년에 여기 전통사찰 1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12호였습니다. 이 전통사찰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물론 절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있지만은 많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찰을 갖다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암, 모암 두 번째가 모암입니다. 모암은 여러분 지금 무척산에 가시면은 모암이 있죠. 그 모암인데 모암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성 여지 성남에 보면은 부루에 보면은 제식산 북록 해가지고 즉 식산이라는 여러분 여기 식산이라는 것이 무척산의 옛날 이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산이라는 단식자를 쓴 것은 김해 평야가 따뜻하고 농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척산이 북쪽에 날아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식산이라고 썼답니다. 이런 식산이 있는 곳에 모남이 있고 모남도 기록에 의하면은 거동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부암, 모암, 잠에서 그러면 이 아들 줄이 누구신가 할 때는 김해 분들은 대개 보면은 수랑의 아들인 거동왕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동왕은 199년에 즉위했고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동왕이 아버지라든가 아버지를 위해서 부암을 짓고 어머니를 위해서 모암을 지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잠을 지었다고 이야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암은 한마디로 거동왕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내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개라는 것은 모남에 가면은 중창 사직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남에 가면은 이런 왕우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도 왕후바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후바위라 부르고 또 모남에 가면은 이 링가 같은 링가의 모습도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모남에 가면은 이 중창 사직비가 있는데요. 중창 사직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잘못된 기록이라고 제가 정말씀드린 것이 세자 거동왕이 장육사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 뭡니까? 저쪽에 그 장암산의 진영에다가 번함을 짓고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금목절을 볼 때 나중에 밝히겠으면 이게 진영 장암산의 번함이 아니고 진영 장암산에는 추정컨대 장암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밝히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보다 앞서 여러분이 가장 말씀 알고 있는 힘의 업지, 힘의 업지는 거기에 보면은 모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한나라 근무 원간입니다. 즉 서기 수로왕 나라 세울 그 증거에 지었다고 전해지고 또 고려시대 때 공민왕 때 종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 말은 이 말은 김의 업지라는 걸 통해 볼 때 수로왕 당시에 지어졌고 모함은 그리고 고려시대도 엄연히 존재했다는 그런 것을 알 때가 김의 업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남은 현재도 지금 범어사의 말사로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나중에 여러분 다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천지못, 즉 모남이 있는 무적산에 가면은 이게 천지못이 있습니다. 천지못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로왕의 장례하고 관계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전설이 있다 보니까 수로왕이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이게 김에다가 요를 썼는데요. 요에 어떻게 하면 자꾸 물이 솟아나요. 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하들이 어떤 아이들을 내다니까 알고 보니까 김해에서 가장 높은 곳 무측산의 연못을 타면 된다. 그 연못을 탄 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연못을 타고 나니까 수로 왕릉에서 밑에서 물이 안 솟아가지고 왕릉을 갖다가 세웠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산에 무측산에 모남이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암입니다. 장암은 여러분 지금 없어졌는데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실 무덤이 있는데 그 묘지 있는데 거기 있는 산이 뒤에 봉화산이거든요. 봉화산이 거기가 장암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면은 거기에 이게 장암봉수대라는 부분이 장암이 그대로 장암의 옛날에 있었던 흔적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사라진 부분이고 단지 거기에 보면 마애불이 한 분 지금 누워 계십니다. 이분이 있는 곳이 옛날에 장암틀이 않느냐 추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애불이라는 것은 또 고려시대 때 불상이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락시대, 이절이 가락시대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암과 모암과 장암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부분은 제가 이제 부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부암을 말씀드리기 하면은 힘의 업지를 봐야 되는데요. 왜냐? 부암은 밀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의 소속이 아닙니다. 근데 힘의 소속이 아닌데도 힘의 업지에 부암을 갖다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어디에 놨다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앞장에 다시 보시면요. 지금 말씀 분성 여지 성남 신증 초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로라는 편에 보면 자암이 있는데 자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암은 자암산에 있는데 거기에 좀 무너졌고 오래해서 없어졌다. 속은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국 시대에 창립됐다고 한다. 그때 창립할 때 부암, 모암, 자암을 갖다가 연등한 장소로 했는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거기에 부암은 밀양, 안태리, 주산에 있다라고 딱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연세 요 부분이 있습니다. 부암, 제, 밀양, 안태리, 주산. 여러분 이게 안태리하고 주산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글자라는 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일단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해서 안태리하고 주산. 주산은 주위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의 업지에 모함과 자암, 부암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제 하나가요. 아까 전에 모남에 보면은 비문에 부암은 진영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현재 부암은 진영이 아니라 밀양에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힘의 업지에 분명히 그래 나왔죠. 그러니까 밀양, 안태리, 주산에 있다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원사에서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불상에 1688년에 불상이 발견됐는데 그 불상의 복장물을 보니까
밀양, 자시산, 부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발견된 곳이 바로 부암이라는 곳이 되겠죠. 또 세 번째가 지금 조선시대 고지도에 보니까 지금 현재 밀양의 삼당진의 부암과 부암사라는 지도에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그걸 볼 때 이거는 진영이 아니고 밀양이 맞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봤던 안박스의 기와 있죠. 그 기와의 명문에 부암사 종각이라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볼 때 부암의 위치는 진영이 아니라 밀양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까 밀양업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부원사에서 발굴된 부처님입니다. 발굴된 부처님이 둘 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이 지금 문화재 중에서 이 아미타불 부처님은 지금 부원사에 모셔져 있고 간세음보살은 지금 양산 통도사 포교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같이 부원사에서 발굴된 부처님이고요. 이 간세음보살님의 복장물이 나왔는데요. 그 복장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장물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복장물의 큰 중에서 나온 부분인데 여러분 글자 보이시나요? 여기에 밀, 양, 자, 시, 산, 부,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글자를 추정할 때는 좀 안 보이지만 짧지만 사자로 봐지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1688년 복장물이지 않습니까? 복장물에다가 발음을 갖다가 한지에 써가지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벌써 300년 되다 보니까 이 한지가 막 조미스를 가지고 뻐끔뻐끔뻐끔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글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뻐끔 조미스를 가지고 이런 글자가 안 보였다면 이 부처님이 자시산 부암이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볼 때, 그러면, 부암이 자시산의 부암이라는데, 그 당시에 이 고지도를 보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자시산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부암사가 보이죠? 그죠? 그러고 보면 이게 밀양, 자시산, 부암. 그래서 세 번째 안 보이는 글자가, 요게 사자라고 저는 요걸 가지고 부암사라고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 매치가 되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부암사가 맞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 때 옛날에 고지도에서 볼 때도요. 고지도에서 볼 때 요거는 1750년 해동지도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부암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낙동강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글자가 이 마느사입니다. 마느사하고 부암이 같이 있습니다. 요 마느사 밑에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글자지만은 여기에 있는 게 자시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자시산 보이죠? 이것이 조금 지난 지도에서는 볼 때 자시산의 위치를 여기다 적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자시산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이 마느산, 자시산, 부암이 이런 부분에서 고지도에서도 부암의 위치가 밀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명문기하에서도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이 되었고요. 자, 그럼 명문기하를 갖다가 자세히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때 앞에 글자 이걸 왕자로 봐가지고 이게 마품왕이라고 어느 기자의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편수라는 글자입니다. 왕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자세히 이 기하를 돌려받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희 34년 그러니까 1695년에 그때 어디라고? 부암사 종각 부암사 종각에 올렸던 기와락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야불교하고는 아직 관계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지만은 가야불교의 부암이 바로 이름이 부암사로 바뀌었다는 거 지금. 그 말은 뭔가 하니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암자하고 절, 사. 그러니까 부언암하고 부언사의 차이는 종각으로 맞습니다. 종각이 있어가지고 사물이 다르가 대종으로 뭉치면서 주위에 암자에다가 소리를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절의 격이 올라가서 암자에서 사로 바뀐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볼 때 이런 불사를 통해서 부암이 이제 부언사로 성격됐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문기하에서는 우리 마푸왕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조선시대 기화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부암이 왜 가야시대의 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숭선정지와 가락사막 사정고의 책, 그리고 밀양업지, 김해업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암 정식의 한시, 농산선생의 한시, 그리고 요리선물, 출도토기, 통천도량, 그리고 본사에 남아있는 이런 비문, 상량문을 가지고 가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제가 만일 본사가 김해에 있었더라면요,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했을 겁니다. 왜냐? 바로 하나 고차리고 대대적인 지원을 했을 건데 밀양에 있다 보니까 밀양이 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많이 못합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2천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밀양에서도 참 애석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야사 복원한다고 그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밀양에서도 그렇게 조금 지원해 달라고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올린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도 밀양에도 가락고철이 있어요. 어디에도 만원사도 있고 부원사도 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제가 기억하는데 148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공문감이 뭔지 압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삼국유사 의상불륜죄에 나오는 만의사는 고려시대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암은 신라시대에 창건한 절입니다. 가락시대 고찰이 아니라고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린 예산은 전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실제로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시대라고 부람이 되어 있는 게 이것도 뭔 말이지 하는 부분에서 또 연구가 더 나온 부분이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저는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락국기 이 너무너무 고마운 책이라고 하십니다. 이 가락국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락국기 내용이 없었더라면 참 현재 가야 불구가 있었겠는가? 절대 없다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암도 이 가락국기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암이 2000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가락국기라는 것은 이게 고려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만드는 약 1000년 전의 책입니다. 1000년 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야의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가락국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는 거기에 부암이라든가 이런 모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었을 건데 이런 스님은 그 내용을 갖다가 삼국유사에 적지를 않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가락국기 원본에는 모함이라든가 부함이 있었는데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에는 내용상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적었다. 안 적다 보니까 마치 없는 걸 했는데 석기람 교수는 이런 했습니다. 아마 1세기 중반에 중국과 한반도 북방,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교류가 활발한 걸 봐가지고 그 당시에 가락국기에 나와 있던 가야불교의 전례를 해석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1세기에 분명히 가야불교 왔다고 긍정하는 쪽이 그만큼 가락국기를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 저는 이 연구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은 가락국기 출처를 인용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암에 대해서 여러분 선행연구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종기 선생님 가락국 탐사입니다. 그분은 더욱더 가감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암에서 볼 때 그분 주장입니다. 숭선전지나 가락국기를 보고 부암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 수록하지 않는 것은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왔다는 정설에 저촉되기 때문에 370여 년에 북방에 들어있던 그게 고려의 기본적인 불교의 기본 어떤 아이덴티티인데 이 보니까 가락국기는 보니까 해양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부암을 뺐다는 이분의 주장이고 또 하나가 이분은 수로왕의 부계가 부암에 있는 밀양 안태리 근처에 살다가 낙동강을 타고 내려와서 김해에서 와서 수로왕을 낳았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또 부암에 있는 요니성물 이 부분은 전통 한국 불교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인도 문화의 직접적인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암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답니다. 이분을 이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허명철 원장님은 다야불교 고찰에서 부암은 수로왕이 지었다. 그리고 그분은 부암에 태무덤이 있습니다. 즉 가락시대의 왕족의 태가 묻은 태무덤이 있는데 이거는 태정리 태봉과 같은 걸 해가지고 수로왕의 안태를 묻었다 해서 지금 저희 밀양 보은사 밑에 동네 마을이 안태리입니다. 태를 안치한 동네에서 안태리가 되었다. 그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해업지에서 봤다는 김해업지의 자암에 부암은 밀양 안태리 주산이라지 않습니까? 이 주산이 바로 수로왕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걸 봐가지고 허명철 선생님은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김용관 전 시장님 이분들은 부암의 태무덤이라든가 장군 발자국, 요리성물, 통천도량 그리고 저 마보습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락국 시대의 사찰을 증명한 유물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구준으로 전하고 지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의 냄새가 너무너무 난다. 그 냄새라는 표현을 향기로 표현하셨습니다.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학자들,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받으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부원사 연구를 했지만은 좀 심정은 가는데 어떤 고증할 만한 유물이 없으니까 좀 믿기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김용덕이라든가 윤석호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자기 논문이나 책을 쓰면서 주저리 말을 듣지 않고 딱 너무나 간단하게 부원함은 가락 고찰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 그다음 부원함은 다야 불교와 가락왕과 연계된 사찰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부원함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갖다가 하신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의 부원함에서 가락시대의 전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숭선전지와 그리고 가락사망 사직구에 나와 있습니다. 숭선지는 근최근에 오래지 않은 부분이고 가락사망 사직구도 약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1800년대 중반에 했던 이 두 책에서 부암이 이렇게 나옵니다. 숭선전지의 원본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암이 나오는데요. 부암이 되는데 여기에 세상의 전하게 뒷장이 먼저 보고 갈까요? 본문에 숭전이 나옵니다. 부암에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의 전하기를 수로왕의 원당이다. 그리고 출처를 바뀌었어요. 출처가 가락국기 나오죠. 그리고 숭전전지에 모함도 수로왕의 원당이라는 출처를 상동을 했습니다. 상동으로.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원문에 또 숭전전지의 출처 보이시나요? 가락국기. 이 말은 숭선정지가 가락국기를 인용해서 했구나. 이런 스님이 상유사의 가락국기 인용하듯이 이분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모함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그냥 상동으로 적어놨어요. 상동이란 말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가락국기니까 당연히 상동 가락국기가 되겠죠. 앞에 내용을 본다면 파사석탑은 뭐라 해놨습니까? 이렇게 출처를 딱딱 밝혀놨거든요. 근데 모함은 출처를 안 바뀌고 상동으로 해놨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동이라는 것이 숭선전지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숭선전지보다 더 앞에 나온 가락사망 사족구의 내용 보시면은 원문인데요. 이걸 번역한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앞에 나왔던 숭선전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글자 그대로 요 뒷부분에서만 조금 차이 납니다. 이 말은 뭔가니까 숭선전지가 이 가락사망 사족구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참조했다고 볼 수 있죠. 참조했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가락사망 사족구의 모함에는 여기에 출처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에 봤을 때 없는 출처를 여기에서는 상동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마치 가락국기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저걸 상동으로 가락국에 처리해가지고 그것도 저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런 지적도 나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숭선전인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가락국기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 판단해서 모함은 그때 절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숭선전지에 보면은 이를 보시면은 그때 간학시대의 간학국기에 나오는 밝힌 것이 망산도, 주포촌, 능연, 기출관 이런 것들은 숭선전지에 분명히 간학국기 때 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이 보면은 구지봉, 부암, 모암, 태봉, 태대, 초선대는 다 간학국기에서 나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의 간학국기에는 망상도, 축포촌, 능연, 기출군 요 4개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부암과 모암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이런 스님이 간학국기를 인용할 때 요 4개는 적어놓고 뒤에는 그냥 안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숭선지지가 틀렸다 맞다라고는 제 단정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숭선정제의 내용을 검토할 때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인데 숭선제의 내용을 제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숭선제를 자세히 다 봤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홍만종의 역대 총목이 나오는데 그 출처가 간학국기라고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대 총목의 내용을 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숭선전제에서도 이런 출처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류가 제가 발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숭선전지의 모함을 상동으로 처리한 것이 그 출처가 간학국기로 바꾸는 부분은 저도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점이 중요한 것이 간학 사망 사주부에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에 우리 부암이라는 부분이 밀양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밀양 제학상인데 밀양이라는 단어가요 공명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학국기가 적었을 당시는 그때는 밀양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밀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간학국기에 나와 있는 부암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사료적인 층을 볼 때 밀양이라는 단어를 쓴 거 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학국기가 그 간학국기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간학 사망 사족구를 작성할 때 당연히 간학국기에는 밀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작성하는 당시의 시대상 즉 1850년대 시대상에서는 지금 밀주가 아니고 밀양으로 부르기 때문에 밀양으로 옮겨 바꿔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간학 사망 사족구에서의 부암과 모암이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부분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기록이 있는 밀양 업지와 김해 업지입니다. 김해 업지는 여러분이 잠시 보셨습니다. 벌써 보신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 저는 밀양 업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참 이 표가 겁니다. 제가 밀양에 나와 있는 각종 업지를 갖다가 다 확인했습니다. 밀주지부터 밀주구지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밀양의 업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말이 이 지금 밀주지 연도로 확인 못했습니다. 단 밀주구지가 1718년이기 때문에 밀주지하는 분명히 이 연도하고 관계 있을 때 봐주는데 거기 내용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안테리에 부암은 부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암사는 옛날에 잠깐만요, 여러분. 박성임이라는 밀양 부사와 아들 이월량이가 독서한 그런 곳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칭하기를 나왕이 즉 나왕이 불교를 숭상해서 어디 있다고 모함과 자함을 갖다가 김에다 두고 부함을 갖다가 이곳이 안테리입니다. 안테리에서 두었다. 그런데 옛날에 박성임이라는 이런 밀양 부사 때 그 종숙인 그 박별자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 밀주구지에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부암은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 전하기를 밑에 보면서 라왕이라는 부분이 지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 라왕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 밀항에서는 아까 말하는 문재인 정부 연구까지 올릴 때 100% 어떻게 한다고 신라시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라왕이 바로 있기 때문에 신라시대 행거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왕을 갖다가 우리 볼 때 뭐 100% 신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보니까 신라시대를 뭐 그런데 우리 가락이 있어요. 가라도 가라 그러면 가라왕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분명히 이거는 라왕을 100% 신라라 하지 말고 이건 가라왕이다. 그러면 부함이라든가 모함 가라왕이 분명히 힘의 업체에서는 가라왕이 시럽됐으니까 그러면 이 라왕은 가라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이 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항 업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라왕의 해석을 꼭 신라왕이 아니라 가라왕이다.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힘의 업지에서는 가라왕이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가라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가요. 밀항 업지에서 보면 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지금 중종 때입니다. 조선시대 초기 부분, 임진왜란 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부함에 밀항 사또의 아들이 공부를 했다는 그런 부분. 그러면 그 절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알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 밀항에서 이제 절의해봤자 여러분 알다시피 만의사, 그 다음에 우봉사, 표풍사 등등 그런 좀 오래된 절과 부함밖에 없을 겁니다. 사또의 아들이 와서 절할 정도면 부함이라는 것은 당장이 규모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라왕은 신랑이 아니라 가라왕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은하사 시운도 중수기에도 분명히 그때 부함과 모함을 창건했다라는 나옵니다. 그때 누가 있냐고 왕이 이때 가라왕입니다. 그래서 강건했다는 부분이고 다야에 대한 여러 표현에서 우리가 가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요. 고영수 씨도 일본 서기에도 전부 라자가 많이 나옵니다. 라가 전부 어쨌든 가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볼 때 또 의상분류 쪽에서 가라왕이 또 나옵니다. 그걸 보면 이 라왕은 이 의상분류 쪽은 밀항이지 않습니까? 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라왕을 신랑이 아니라 이 볼 때 가라왕으로 또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 주산입니다. 주산이라는 부분이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업지에서는 밀항 안뜰 주산을 했는데 이 주산은 허명식 씨는 임금 수로왕이다. 이영식 씨도 대가야 고분에도 주산은 바로 님의 산, 임금님 산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주산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풍수에서 말하는 그 진산, 후산 이런 쪽으로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부원사에서 볼 때 주산은요 자청령 우백호라든가 그런 어떤 형국이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원사에서 물리서 본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부원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고 숯불이 있고 여기에 있는 바위가 기둥 바위가 되고 여기에 장군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풍수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밑에 올라가는 앞에 지금 산이죠. 뒤에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수에서 앞에가 분명히 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앞에 이렇게 물이 보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볼 때 이 산은 밑에는 낮고 위에는 안에 들어가보시면 낮고 위에는 높고 그리고 밑에는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풍수적인 제가 수랑이 풍수를 봤다는 게 아닙니다. 주산이라고 했던 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왕후장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임금이 삭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부원사에서 앉아있다고 보십시오. 앉아가지고 지금 이 멀리 풍경을 보시다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부함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척산의 봉이 있죠. 이 두 번째 봉우리가 모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산은 지금 한림에 있는 것이 잠이 있는 추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함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지리산 철암봉이고 쭉 가면은 인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수에서 이 물은 나가는 물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이 됩니다. 들어오는 물이 돼가지고 이런 풍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산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보시면요. 다음에 오시면 알 겁니다만 이런 동물들이 마침 말 안장을 하는 거고 장군들이 앉아가지고 이 지키는 즉 여기에 부원에서 앉아서 본다면 전체의 왕후장성이 계시는 곳이고 그 멀리서는 장군들이 쫙 지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붙임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허명수 스님이 말하는 주산은 수로왕을 연상이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텔이라는 부분이 이런 명당자이다 보니까 테를 앉혀서 안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밀양에서 전해지는 엠마리스 풍수적으로 1안테 2청룡 3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밀양 안테리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풍수적으로 본다면 안테리 주사는 수로왕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청룡이 있는 데는 지금 부산대학교 밀양 부산대학교 캠퍼스 있는 데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또 다른 조선시대 때 나와 있던 이 명암 정식인데요. 이 자료도 여기 계시는 정용도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됩니다. 이런 조선시대의 그 선비가 저희 부암에 자시사 보셨죠? 부암에 딱 묵으면서 이렇게 시를 하나 적었답니다. 수로왕도 초일구 흥망여차 최강류 천년폐어 금유장 낙일풍조 노해도 수로왕의 도읍이 하나의 푸른덕이 되고마나 흥망은 이와 같음에 눈물을 흘리다 못해 그러네. 천년의 폐업은 지금도 오히려 장하구만 석양무릎의 해변의 바람조수는 세차구나. 바로 이 자리에서 부암에서 묵으면서 이 부암이 수로왕이 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시를 갖다가 적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암에서 이런 제한테를 보면은 고조 할아버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정조 할아버지 되겠네요. 그분도 부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간 감춰진 부암에는 가락국 당시의 부처님을 섬기며 만산의 정령들이 모두 여기 있어 소음비는 선남선녀가 함께 한다오라는 그런 시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암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리선물입니다. 여러분 요리라는 것은 쉽게 들으면 이겁니다. 요게 지금 요리라는 건데요. 뒷장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정영도 그사님께서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 써 계시는 분이 아마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맷돌이죠. 맷돌이죠, 그죠? 맷돌인데 선생님 요거 동영상 하나 틀 수 있습니까? 이 맷돌인데요. 이 맷돌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맷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왜 다른가 하니까요. 우리나라 전통 맷돌은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순맷돌, 앞맷돌 있어가지고 이 어처구니하고만 지금 맷손이죠. 맷손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가 절대로 홈이 파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사에 있는 요 맷돌 모양은 이게 가운데 홈이 파졌죠. 여기는 뭔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올리는데 뭘 올리느냐? 여러분 앞에서 보시는 이런 식으로 돌을 올리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니까 바로 시바신을 상징하는 링가입니다. 링가라는 것은 인도의 힌두교의 시바의 상징이 되죠. 그 돌을 올려가지고 이 돌에다가 이게 지금 인도의 돌입니다. 비싼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기름이라든가 우유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이 통로가 소메수트라, 이 수트라를 통해 떨어지면 이 떨어진 것이 땅에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교합을 통해서 어떤 다산을 이루고 그런 일을 갖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에서는 이 요니와 이 위에는 링가는 요니와 링가를 갖다가 너무너무 숭상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도 어디를 가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계속 물을 계속 끊임없이 부어야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어떻게 붓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 보면은 어머니가 인도에서 물 길러 고생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해.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볼까요? 이 링가를 갖다가 옮겨가지고 물을 떨어지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 어머니가 물 붓고 있죠. 저렇게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요. 고생하는 얼굴 보이십니까? 그 기도합니다. 근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야, 네가 뭘 해결하는데 좀 지켜보세요. 그래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기도를 빡 힘을 씁니다. 전부 놀랍니다. 저 무거운 링가, 여러분 위에 보이는 것은 링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면 요리가 보이시죠? 자, 이걸 들고 어떻게 한다? 요리야 링가 보이시죠? 이걸 들고 내려왔어. 쿵 내려왔어. 어머니 폭포 밑에다가 딱 설치합니다. 어머니 물 안 뿌려도 되겠죠?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전부 난리 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게 바로 인도에서 그렇게 신성시하고 중요시한다는 바로 요니와 링가입니다. 그런 요니와 링가가 왜 여기에 부암에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부암에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부암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김해에 있는 은하사, 모남, 그리고 장류사 등에도 링가나 요니나 그 다음에 흥국사, 링가나 요니가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허명철 선생님이 말을 기사드렸습니다. 옛날에 링가, 용가, 김해에다가 뭐 발에 차였다는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지금 이게 부원암에 이런 요니가 남아있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는 부분이에요. 그것도요, 지금 여기 있는 다음 보십시오. 이 부원암에 지금 정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 자료가 부원암에도 옛날에 폭포 아래 있었습니다. 이 보셨다면 분명히 맷돌은 아니라는 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가요, 맷돌의 남부지방의 맷돌 모양은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해암사지에 맷돌은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맷돌이지 요니는 아니는 다른데 부암에 있는 요니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요니가 처음 있었던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 통천도량인데 여기가 지금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요니를 갖다가 항상 거기에다가 놔두는 의미도 아마 인도에서 아까만 동영상에 봤던 그런 의미의 그 요니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왜 요니가 왜 부원암에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견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한 이종기시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도의 어떤 불교가 힌두교와 들면서 합해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이 근거될 수 있고 또 강기론 씨는 이런 수로왕의 강기론 씨도 인도의 요니가 힌두교의 주신인 시바신에게 우위를 보면 제기가 그것이 부원하에 있는 것이 인도의 불교가 이래 온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정기론 교수는 뜻도 고마운 부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절에 왔을 때는 저희 집에 요니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저희 요니를 딱 보이면서 요 가운데 한 개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스님 인도에 가면 요니는 절대 한 개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답니다. 그래서 부원하에도 분명히 요니 비싼 게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랬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막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구나 해서 같이 모아는 것도 이 정진원 교수님이 저희 볼에 오셔가지고 지적하셔가지고 어떤 요니도 이분도 주장도 인도하고 힌두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요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니가 이렇게 합니다. 부원사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파사석탑하고 재질이 같아. 왜 재질이 같다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보신 이 요니를 보니까 벌겋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은행에 있는 파사석탑처럼 그렇게 붉은 물이 나니까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으로 이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은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니라는 것이 분명히 허황우의 부인이신 수랑의 부인이신 허황우가 관계된다는 그런 것을 하나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요니가 있던 지역과 통천도량이라는 그런 지역이 부원사에 나타납니다. 통천이라는 사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천과 요니는 통천은 제가 북쪽에서 온 대륙세력이라면 요니는 어떻게 보면 해양세력 그런 것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 고찰 중에서 부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큰 스님한테 제가 도명스님이랑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한 3년 전에 지나가지고 저한테 선물 하나 줬습니다. 지원아, 네가 기와도 찾아오고 이래서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선물 하나 받은 선물이 톡입니다. 톡이 2점을 이분은 향로로 향꽂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톡이 어디 나왔냐니까 그분 말씀에 옛날에 여기에 본사의 영산지는 이 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할 때 저 토기가 나왔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때 만일 발굴 공사 중단, 문화재청에 연결해서 탈구했다면 분명히 멋졌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확인한 결과 이 토기는 감정받았습니다. 5세기, 6세기의 토기라고 합니다. 토기인데 그러면 5세기, 6세기 언제입니까? 가야가 신라로 넘어가는 그쯤입니다. 그때 오면 그 연가신분은 이거는 가야 토기로 볼 수 있다. 근데 가야 토기인데 이 토기는 지금 박물관에 나와 있는 밀양 박물 신안 지역에 나와 있는 토기, 손잡이 토기 보이시죠? 그리고 보입니다. 밑에 가베 특공접시. 그 다음에 경주 박물관에 이거는 봉황동 유적입니다. 유적에도 지금 이런 모양의 그 가베가 나왔습니다. 나온 부분이고 경주 박물관에 가도요. 이런 대가야 시대의 그 특공접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봐가지고 저 부원함에 있는 출토된 토기는 어떤 가야 시대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저 토기가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일 수 있고 생활 토기도 있다는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무덤에서 나온 토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이게 토기가 나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돌산에서 무덤을 쓸 수 없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누군가가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은 뭔가니까 지금 여러분 요 보시는 요게 모감주인데요. 지금 요 옆에 있는 큰 정각에 바로 9개의 축축돌이 옛날부터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 절터 자리였다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터에서 부처님도 발굴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그 당시 생활토기라는 거고. 그럼 생활토기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1500년 전 5세기 토기가 부암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부암의 역사가 2000년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1500년까지는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약 큰 스님이 영산정 공사할 때 문화체육을 불렀다면은 참 가야불교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아쉽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뭐 토기가 갖다 놓고 갖다가 뭐 저녁에 몰래 갖다 놓고 나온 거라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했지만 그러면 하라면 그렇지만은 스님이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저는 이 토기가 부암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1500년 부암의 역사를 1000년까지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박물관에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1500년의 것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는 생활토기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00년 역사의 가장 본사가 지금 연도가 확인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야 토기이고 신라 토기이고 이거는 동태어입니다. 어떤 토기라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부암에 있는 지역은 가야와 신라의 접경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토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사에 지난번에 본사에 오신 분들 이걸 못 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기 2점과 돌려받은 기와 2점과 그리고 시장계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지금 진열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풍천도량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보던 우리가 토기가 나왔던 그 도량 그리고 요리가 있었던 도량이 요리가 바로 이 폭발이 있었단 말이 이 폭포가 이 폭포입니다. 이런 폭포가 지금 그러는데요. 지금 이 폭포에 이게 이곳에 이렇게 통천도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도량 보이시죠? 이게 불교에서는 이 도장인데 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이 보이고 그 다음 여기가 잘 안 보이지만 통천입니다. 천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천자 약간 보이시죠? 통천도량이라고 옛날부터 판매로 전해오고 그런데 이 글자가 왜 여기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연구하신 분들은 김해도 세 곳의 통천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 통천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있네. 무축산에 보면 옛날에 통천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은하사에 보면 신어통천이라고 있습니다. 은하사도 수로왕이 금궁에 지은 도량입니다. 통천이 있고 도원사에 통천이 세 개의 통천이 있답니다. 그러면 통천이 뭐냐는 부분이죠. 하늘과 통하는 거죠. 하늘과 통한다는 말은 즉 누구겠습니까? 저는 볼 때 수로왕이야. 수로왕 하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늘이 수로왕의 어떤 통천의식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굳이 보면서 하강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하늘의 부분인데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가 봐는 데서는 통천은요 절대 불교 용어 아닙니다. 제가 10여 달 돌려가지고 84,000 경전을 다 봤는데 돌려봤는데도 통천이라는 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불교 경전이라는 통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황제 매경 같은 글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통천자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통천이라는 생의 근본으로서 음양의 근본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통천문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즉 도교적인 사상에 나오는 글자예요. 통천. 그러면 도량은 100% 불교입니다. 아까 도장인데. 그럼 뭡니까? 즉 통천 도량 이런 것은 도교하고 불교가 합쳐진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도원사에서 남아있는 도량의 부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고려시대 때는요 도량 이름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름이랄까요? 소제도량, 반야도량, 제석도량, 기후도량, 오성도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름은 소제도량 아시죠? 재난을 소명한 도량이에요. 계속 그 절에서는 이 소제도량만 가지고 법회를 하는 거예요. 기후도량은 뭡니까? 비 오십시오, 비 주게 하십시오 그런 도량이거든요. 그럼 이 잣들이 있는다면 이 통천도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 등도에 통천, 하늘과 통하는 의식을 했던 도량이라는 부분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이 통천이라는 도량이 조성된 연도는 제 추정은 아마 고려시대 정도 때 파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런 법회가 고려시대에 워낙 활발하게 있을 때고 이 그런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원사에서 부원함에서 고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통천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볼 때 어떤 하늘에게 통하는 제석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제석 의식의 추측에 되는 부분은 바로 수로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로왕이 부왕을 지었고 그 부왕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의 의식을 하는 도량으로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추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천이 하늘과 통하는 부분에서요. 참 위치도 참 대단해요. 보면요. 어떤 시가 여러분 지금 요 통천 도량 위에 바위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저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천주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둥이라는 바위가 지금 기록된 바위입니다. 그런 걸 봐가지고 하늘과 통하는 글자 위치가 정확히 위치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을 받치는 기둥에 이어지니까 이 도량에서 이 자리에서 하늘과 통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추정하기 때문에 통천도량은 고려시대 때 뭔가 활발하게 의식을 했고 고려시대 때도 여기에 절터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종 때 조선 초기에 밀양사또의 아들과 친구들이 본사에 와서 공부를 했다는 그 말을 볼 때 조선시대의 숭유, 옥불을 할 때 절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세종이라 그런 당시에는 무조건 아니. 그러면은 그 절은 고려시대에 어떤 이원절이고 고려시대에 이온다는 말은 이런 통천 의식을 행했던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아닌가 다를게 본사에서 지금 미확인된 고려시대 기와가 몇 점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기와를 석사 논문을 쓰신 보니까 스님 이거는 고려시대 때 기와일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추가 연구를 해가지고 밝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은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22분인데요. 30분까지요? 아직 3분을 도 못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본사에 지금 어디까지 넘어왔습니까? 잠시만요. 한 3분의 2 반 왔습니다. 반 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사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최근에 부원함을 갖다가 중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극락제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지원받았던 극락전을 지으면서 그때 신문에 났던 기사의 장본인이 바로 이비석입니다. 이비석을 갖다가 제막할 때 신문 기사가 났던 부분인데 이비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있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가락국 수로왕이 이제를 갖다가 지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 산에 왕이 와서 부함을 강의 오른쪽에는 모함과 자함을 창건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이 금강전의 상량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가락국 왕이 있었는데 동머리 은혜를 영원히 사모하기 위해서 이제를 창건했다라는 그런 상량문에도 지금 수로왕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여러분이 이제 좀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부원사에 내려오는 인간 정성 슬화와 민감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태무덤과 태봉, 마고숙굴, 추추들 이야기했고 장군 발자국 그리고 액난을 피한 어부의 전설 이거는 우리 김우락 원장님께서 저한테 책을 제목까지 해가지고 갖다 주신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부원사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다 보면 이런 돌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부두줄을 만든다고 상당히 덮었는데요. 엄청 컸습니다. 엄청 큰데 이 돌무덤은 제가 몰랐는데요. 태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느냐니까 그래서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촛불 켜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걸 태무덤을 한다니까요? 고준환 씨가 이분이 글을 썼는데 책에다 보니까 스투파 있다. 근데 태정리에 있다. 안태가 묻혀 있다. 안태의 태를 묻었다고는 태봉이 있다. 태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투파가요. 그래요? 그런 게 있다. 또 있다가 여기나 말씀드렸고 허명철 박사님이 또 보니까 지동바의 태봉이 있고 이걸 근처에 태정리하고 똑같은 태봉이 있고 이 수랑의 안태고 그래서 안태리가 되었다. 그래서 태무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김종만 스님도 보원사 경내에 돌무덤이 스타 형태로 있는 숲파를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이건 태무덤이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정확하게 그 부분도 크기까지 해요. 지금 15m 10인데 지금 2m가 재보니까 10m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공사하면서 흙을 덮은 부분이 무려 제가 가면 지금 재보니까 10m를 10m 세로 5m도 되고요. 그러면 5m가 덮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김종환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봤을 때 이 태무덤은 스투파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 스투파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초를 켜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인터뷰한 부분이 되겠어요. 두 번째가요. 부원사 위에 동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고 동굴이랍니다. 마고는요. 밀양의 기록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고 숫굴이 있는데 이거는 마고 숫굴은 바로 행곡리하고 양산의 경계에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초기의 아란야, 즉 가야불기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선임들이 수행하기에 했던 동굴일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란야로서의 마고 숫굴이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 부원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모녀 스님과 사명대사께서 수행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도의 아란야의 수행처가 비를 피한 곳이 될 때 볼 때 이곳에는 이런 동굴이 큰 동굴 2개, 작은 동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이 동굴은 어떤 초기 분리하고 연관되는데 또 이 부분도요. 이 동굴의 이름을 마고 투굴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화섭 씨 같은 경우는 마고 할미라는 부분은 천대산의 마고 할미는 천대산의 도교의 마고 선녀와 불교의 할미신이 결합해서 도교와 불교가 합쳐진 것이다. 아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통천 도량인 데가 통천이 도교고 도량은 불교지 않습니까? 바로 통천 도량의 같이 나란히 있는 마고도 볼다면 이분의 주장은 불교와 도교가 합쳐진 부분. 그러다 보면은 본사에서 볼 때 마고라는 부분에 볼 때 옛날에 상당한 수행자들이 왔다는 건데요.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들이 한 1년 가까이 매일 한 차가 한 2대 모아가지고 기공체조를 하시는 분이 계속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이 자리가 너무 기가 좋기 때문에 수행하기 좋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봐가지고 이 자리는 옛날부터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렇게 마구하고 통천도랑이 만나는 아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하기엔 좋은 부분이고 다음 번째가 이제 출주돌입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의 출주돌인데 지금 남아있는 큰 출주돌 3개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무려 이 뭡니까? 2m 60 제곱이니까요. 그다음 작은 거는 한 1m 70도 있고요. 이런 출주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옛날 질문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는 이제 김은학 원장님이 주신 자료에서 봤는데 본사에 내려온 전설 도임이라는 어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신라 병한테 잡혔대요. 잡혀가지고 곧 다음날 목숨을 끊기는데 옛날에 할매 손잡고 부원함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잠시 졸았는데 비몽사몽간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지금 언제 잠을 잘 때냐고 지금 하면서 지팡이를 머리를 딱 떼는데 번뜩 뗐는데 보니까 자기 포성줄이 싹 풀리고 앞에 있던 지키는 신라 병사들이 자고 있대요. 그 어디 갑니까? 잽싸게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본사에 가서 도망갔고 그래서 그 덕으로 이분 나중에 스님이 돼가지고 본사에 배를 팔가지고 불상을 조성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놓은 전설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설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요. 여기 장군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지금부터 옛날이라는 것은 1960년에 큰 스님이 불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본사에 올라가는 길, 이 길로 걸어 올라갔을 겁니다. 이 길을 걸어 올라가면은 여기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저도 올라가 보니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군바위라고 이름인데 왜 장군바위라고 불러진다니까 요 바위 앞에 발자국이 하나 있답니다. 그 발자국 요 발자국입니다. 찾았는데 이 발자국에서 마을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 요 장군바위 위에 요 위에 지금도 있다는데 여기에 수투파가 있답니다. 그게 뭐 가락시대 때 탑이라 하는데 그 탑을 가락왕이 세우고 장군이 여기 지키겠답니다. 장군이 지키겠기 여기를 지키고 있답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탑을 지키는데 혹시나 이게 누군가가 좀 도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올라오면은 요 위에서 벌떡 뛰내렸답니다. 뛰내리다 보니까 그때 생긴 전설입니다. 발자국이 이 발자국입니다. 장군이 뛰내는 발자국. 지금도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린이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길 올라갈 때마다 항상 요 발자국에다가 요 장군바위에 구분이 동전 던지고 이 발자국에 발을 맞췄답니다. 발을 딱 맞으면 장군이 된다. 그 장군인데요. 이 당시가 60년 됩니다. 박정희 그치됩니다. 그때는 장군이 완전 판을 치기 때문에 그때 장군은 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육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발맞추기 놀이를 했다고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장군바위가 전설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지고 밀양시에서 문정부 시절에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하도 본사에서 자꾸 가약 도찰이다 도찰해서 그 밀양시장님께서 조금 어렵게 2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그럼 본사 가가지고 한번 조사해봐라. 그럼 거기에 혹시 가야 시대 때 뭔가 흔적이 나오는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가요 이겁니다. 제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 조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봉황동에 치면 3m 4m 파야만에 가야 시대의 흔적이 나오잖아요. 30cm 파는 겁니다. 표본 조사는요. 3cm를 싹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팠더니만은 아닌가 다를까 5군데를 팠는데요. 2군데서 조선시대 건물지하고 3군데서 조선시대 돌하고 기와가 막 나왔어요. 5군데 팠는데 벌써 뭐 3군데에서 그런 거 나왔다면은 그게 바로 조선시대 암자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사에는 조선시대 암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본사 기와는 부암사 종각이었지 않습니까? 대종을 딱 해가지고 신호를 보냈은 그 정도 규모가 됐다는 부분이고 이때 팠을 때는 조선시대밖에 안 나왔으면 더 파면은 더 나올지는 좀 아쉬움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때 조선시대는 엄청 번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가락 3사 중에서 부암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고지도라는 안박새, 복장물, 읍지 등을 이야기했고 확실히 부암은 지금 밀양 안뜰에 있는 본사가 맞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적 측면에서 볼 때 숭선전지의 가락사막부에서 가락국기라고 봤다면은 보은사는 2000년 그 수로왕이 지었다는 그런 부분이 원당으로도 볼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업지의 라왕을 우리는 구태여 신라왕에 고집하지 않고 가라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김해업지와 똑같이 가라의 왕이 지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왕은 자꾸 신라왕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가라왕으로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보은사는 신라왕이 지은 것이 아니라 가라왕이 지은 절이라고 밀양시청 공무원한테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김해 껍질을 통해서 주산,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주산은 왕후장상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 업지에서 주산은 함부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볼 때, 또 주산이 어떤 풍수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주산을 가지고 가야 시대에 통용된지는 아직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부암에 나타나는 요리 성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허암의 강대성은 좀 더 이것도 요리가 진짜 어떤 이유에서 부암이 오게 되는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토기는 아까 1500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 되었습니다. 되었는 부분에서 1500년까지는 좀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에 발간된 부암 관련 문헌과 사찰에 전해진 요니, 태부등, 통천도량, 토기 등등을 볼 때 부암의 창근이 가야와 관련성은 분석했지만은 딱 2000년 전에 창건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각종 사료나 유물을 볼 때 부암은 분명히 가야와 관계되는 사찰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주를 받아서 저희 법당에 가야 수로왕과 허암의 지명을 모셨습니다. 여기에 최초 보남 장면주 수로왕,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신 허암으로 갔다가 지금 본사에 모셔놨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원선님의 이 열정이 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강을 해주신 지원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